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각 개별 종목들의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풍력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냥 예고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정부들의 정책이나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해당되는 거 없을까라고 눈이 벌겋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이 이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명제하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태양광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네. 특히 태양광 풍력 관련된 쪽은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공업의 대표적인 주자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부터 기계 종목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맞물리면서 동향들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풍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즉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이 작년부터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작년부터 나왔던 어떤 발주 규모를 보게 되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340%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340% 올랐나요? 아직 덜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수치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유럽 중심으로 특히 어떤 관련돼서 가장 지금 크게 나올 수 있는 성장 시장은 이제 중국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유럽도 이제 가세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규모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벌써 조선 3사죠. 미래 먹거리 쪽으로 풍력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대표적인 네. 3사들이 다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게다가 또 유럽의 기술력에는 떨어지고 유럽의 대표적인 또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철수했다가 이번에 이제 정책적인 수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대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밸류체인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계의 변화들은 또 커질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두산중공업입니다. 지금 미래 먹거리로 해상 풍력 사업을 낙점했는데 전일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주가 강세가 또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제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주가 회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예전에 네. 이제 두산그룹 자구안 이슈 때문에 한번 좀 움직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드디어 좀 주가에 이제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상 풍력 사업을 예전에 그 조선업체들이 했던 거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 2000년대 그 중후반에 근데 그때 결국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다들 대부분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성이 작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 이게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이 설치까지 완료되는데 무려 기간이 7년이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3년 정도로 단축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해상 풍력이라는 게 또 이해관계자도 되게 많고 거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또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풀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걸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쪽에 지금 글로벌 5대 해상 강국, 해상 풍력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겠다고 좀 분명히 언급을 했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지금 중국 중심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이쪽 시장이 어차피 계속 이제 커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좀 경쟁력을 좀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국내에서 CS 윈드라든가 이런 몇몇 기업 빼고는 경쟁력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들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키워주느냐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충분한
경험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충분히 이 해상풍력 쪽에서는 분명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 목표는 2025년도까지 해서 한 연매출 1조 원, 연매출 1조 원이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년간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좀 우리가 지금 5년 후를 내다본다라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익 규모보다는 지금 두산중공업의 가장 큰 사실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딱 떠오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을 맞아요. 하니까 네. 지금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구경제 산업들이에요. 점점 이제 그 점으로 가는 그런 사업의 중심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바꾸는 이제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 나갈지가 관건인데 거기에 따른 원자력에서 뭐 화력에서 어쨌든 풍력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환 비용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거 좋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비용을 얼마나 잘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잘 실천을 해 나가느냐. 그게 좀 장기적인 주가를 좀 결정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가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유상자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유상자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네. 자구안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 매각 같은 건 잘 되겠지만 주가 오르면 어느 시점에서 한번 또 유상자 공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은 투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가격적으로는 일단 7,300원 1차 저항이 있고요. 2차 8,200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뭐 지금 기세로 보면 8,000원까지 한번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 해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종목 전략 저희가 먼저 세워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종목은 CS윈드입니다. 이 풍력타워 제조업체로 꼽히는데요. 전일 신고가 경신과 함께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미 올해 목표 수주 금액의 또 90%를 달성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의 수혜의 여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네,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네. 어떤 수주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CS윈드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특히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타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어떤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타워를 생산하는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을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생산 법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또 동남아부터 중국, 영국, 뭐 터키까지 상대적으로 해외 법인이 진출한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주의 기대감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앞서 차장님께서도 해상 풍력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내륙에 대비해서는 해상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갈 게 지금까지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이제 얕은 바다 쪽에서 어떤 구조물을 어떤 바다에 어느 정도 지지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타워를 세우는 방식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감을 준다, 뭐 입지 선정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더 이게 트라이포드 방식이거든요. 근데 좀 더 확대돼서 이제 부유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바다 좀 먼 바다에서 그냥 띄워서 거기서 이제 풍력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즉 바닷바람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일정하고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놓칠래 놓칠 수 없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 부유식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CS윈드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큰 폭으로 뛰었죠. 그러면서 올해까지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성의 무게를 뒀을 때 계속 주가는 강세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주가도 8만 원대 시도까지 들어왔다가 눌림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은 이제 장중이나 아니면 단기 눌림목 쪽에는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1차로는 아마 한 6만 7천 원대 전후로 해서 단기적인 또 어떤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확보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신고가 영역 쪽에서 조금 가팔라지는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대표님. 많이 올랐죠? 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태웅입니다. 역시나 풍력 관련 이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전일 태웅의 주가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태용이 예전 네. 2000년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그때 조선주 랠리 보일 때 지금 마치
지금의 그 뭐죠?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이 바로 태웅입니다. 그때 주가 2,000원짜리가 그 1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선 기자재 대장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세월이 흐르면서 좀 안타까운 좀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좀 태웅이란 기업이 지금 매출 비중 보면 풍력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한 45%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예전에 핵심은 조선 쪽이었어요. 근데 이쪽이 다들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도 좀 안 좋아지고 실적도 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모처럼 이제 풍력 테마 좀 편승을 해가지고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이제 뭐 CS윈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교가 너무 되는 게 CS윈드는 그래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풍력 사업하면서 이익을 내주고 있는데 태용은 지난 3년 동안 영업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좀 패착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단조 회사이기 때문에 철강 제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2013년도에 이제 마치 그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전기로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전기로라는 게 이제 고로처럼 전기를 해가지고 이제 철강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을 사실 저는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철강 원료부터 이 풍력 부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일관 생산 체제가 다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업황이 좋을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13년도 이후로 뭐 풍력도 사실 뭐 미비했고 거기다 조선 업황까지 꺾이다 보니까 이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 가동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기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0%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대한 고정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매년. 이거를 커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풍력이 뭔가 좀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은 그 개별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 적자인 상태고 올해 1분기도 적자가 났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올해도 적자가 나면 내년도에 관리 종목 편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 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은 올해 2, 3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2분기도 적자 나면 이게 정말 빨간불 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태웅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좀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업체니까 좀 올라갈 때 지금 한 11,000, 한 2, 3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2,000~13,000원대에서 비중 축소와 함께 이제 보수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국 SNC인데요. 전일 역시나 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윈드타워 쪽에서 자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각받는 대표적인 업체고요. 보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시장이 작년부터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보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순이익이 9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60억 순이익이 났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히 올라온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특히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바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전력을 봤었을 때 또 하나의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 듯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추이를 보게 되면 또 어떤 단기 눌림 목적을 공략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 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요즘 보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가 뜨거워서 관련 종목이 없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네. 의외로 지금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방산주로 알려져 있는 스페코 있죠. 스페코 같은 경우도 풍력 매출이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방산주 쪽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되면 어제 부강약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되면 혹시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코가 또 숨겨진 풍력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일 또 부강약품 신일제약이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는데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잘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풍력주 위주로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너무 뻔한 종목인데 네. GS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 보니까 어제도 사실 언택트주들을 좀 봤는데 네.
좀 약하더라고요. 힘을 못 받고 그쵸. 어제 수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주식 거의 4천억 샀는데 4천억이 다 전기전자예요. IT 엄청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샀어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바로 그 언택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수급 보실 때 서비스 업종에서 매도 나온다. 아, 오늘 네이버 카카오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틀째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미국 증시에서 언택트가 올라도 일단 선택지에서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또 미국에서 또 언택트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은 확실히 언택트에 반대에 있는 컨택트형 기업들 중에서 일단 현대차 움직였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전자 움직였으면 다음 차례가 뭘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석유화학이 될 수도 있고 조선업종이 될 수도 있고 건설주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건설주를 가져온 이유가 조만간 아마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를 할 거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7월 중으로. 그러니까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정부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까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주택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결국엔 이제 결국 공급까지 지금 늘리는 방향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수도권에 만약에 공급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최대 수혜주가 GS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컨택트형 기업이면서 수혜까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주가 좀 부진할 때 저는 좀 미리 사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뭐 예전에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좀 못 오른 대형주 좀 보시고 계시다면 한번 GS건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주가 좀 옆으로 눌려주고 있는데요. 한 27,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31,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 봅니다. 고기를 좀 목표로 하시고요. 아래쪽에 26,000원 좀 손절선 잡으시면서 한번 좀 3만 원 이상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전환으로 이제 건설주들의 수혜 예고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GS건설을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가격 26,0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레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